안녕하세요. 더비형 우편상식 정승현입니다. 오늘은 5강입니다. 5강이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챕터 7 페이지 33페이지죠. 3페이지 2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그 2번과 관련된 내용이라 좀 먼저 좀 적어 드릴 게 있어서, 자, 우선적으로 보시면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 2번에 나와 있는데, 뭐 기본서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기가 좀 더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그 통상 우편물 있죠. 그렇죠? 통상 우편물의 경우는 최대가 10만 원입니다. 최대 10만 원. 그 다음에 소포의 경우는 최대 50만 원이라는 거. 이게 뭐 등기가 됐든, 그 다음에 뭐 이길 오전 특급이 됐든 당일 특급이 됐든 간에 최대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10만 원, 소포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통상 일반하고 그 다음에 보통 소포 있죠. 통상 일반, 그 다음에 보통 소포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 수험생 여러분들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이제 일반은 뭐고 보통은 뭐냐, 다 아시면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둘 다 똑같은 얘기고, 저희는 이제 그 우정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 있는 말 그대로 쓴 것 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통이라는 것은 그냥 소포 보내주세요. 등기 이런 거 걸지도 않고 특급 이런 거 걸지도 않고 그냥 소포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일반 같은 경우는 편지 보내주세요. 그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용어적인 측면에서 좀 헷갈리신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반, 통상은 일반, 보통, 소포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등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는 이제 뭐 많습니다. 물품 등기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 등기도 있고 등등등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2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2일 이상 지연된다면, 자, 일단은 등기 수수료가 있겠죠. 등기 수수료 하고 우편 요금 전액 배상합니다. 그렇죠? 2일 이상 지연하게 되면 등기 수수료와 그 다음에 우편 요금. 그 다음에 네 번째, 먼저 보실 게 이제 당일 특급. 당일 특급은 뭐냐면은 당일 20시까지입니다. 20시까지. 그게 이제 원칙이죠. 근데 당일 특급의 경우는, 자, 2길입니다. 2길 0시부터 2길 0시부터 다음날 20시까지입니다. 20시. 즉, 그러니까 20시까지인데 20시부터 24시까지 한 4시간의 여유는 둔 겁니다. 4시간 정도는 늦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없지만 다음날 0시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시간이 흐른 거죠, 이미. 그 다음날 만 하루가 지난 거죠. 자, 이랬을 때는 어떤 걸 배상하게 되냐면은 국내 특급 수수료를 배상하게 됩니다. 국내 특급 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20시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음 날입니다. 2길 20시가 넘어가 버리면은, 자, 특급 수수료에다가 우편 요금까지 배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우편으로서의 역할도 상실했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자, 잠깐 멈추시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넘어가면 좀 보기 힘드시니까. 자, 됐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당일 특급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게 2길 오전 특급이죠. 2길 오전 특급 같은 경우는 원칙이 다 2길 12시까지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6시다. 2길 16시. 여기서도 4시간의 여유를 둔 겁니다. 4시간의 여유. 자, 16시부터 16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국내 특급 수수료. 수수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이죠. 다다음 날이죠. 다다음 날. 이제 다다음 날이니까 이제 만 하루가 더 지난 거죠. 12시 이후 오전입니다.
오후 12시죠. 정오. 이때는 특급 수수료에다가 플러스 기능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편 요금까지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에 2길 특급이 있습니다. 2길 특급. 2길 특급 같은 경우도 옵션을 거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이제 다음 달까지 가는 게 원래 목적인데, 2길 특급 같은 경우 2일 이상 지연됐다. 2일 이상. 2일 이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지났고, 그날 안에 안 갔고, 그 다음 날까지. 그죠? 2일 이상 지연이 됐다. 자, 요건 좀 특이합니다. 2길 오전 특급하고,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쪼갰습니다. 4시간 이후부터, 그 다음 만 하루, 그 다음 만 하루 이상 흘렀을 때.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2길 특급은 그냥 2일 이상 지나버렸다. 그럼 특급에다가, 특급 요금, 수수료에다가 우편 요금까지 같이 바로 반환하죠. 이거는 뭐 하루다, 뭐 몇 시간이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더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손해배상 범위. 자, 적으셨나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보시면 아주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통상 우편물의 등기죠. 송달 기준보다 하루 이상 지연 배달될 경우 5만원? 5만원은 아니죠. 그죠? 5만원은 아닙니다. 5만원은 아니고, 통상 등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일 이상 초과됐을 때 최고 10만원까지. 그죠? 최고 10만원까지. 5만원은 아니다. 5만원의 숫자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던지 10만원이든지 소폭 50만원까지.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 당일 특급은 2길, 자, 통상 우편물입니다. 2길 20시 전까지 배달하지 못할 경우에 10만원? 이거 아니죠. 언제 10만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입니다. 최대 10만원이고, 넘어가셔서 뭐 4시간 이후, 즉 다음날 0시부터 20시까지는 국내 특급 수수료,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 우편 요금까지 반환된다고 그랬죠? 다 합쳐서 최대 10만원. 자, 그 다음에 맞네요. 그러면 맞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맞는 얘기죠.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최대란 말이 빠지긴 했지만 최대 10만원까지 써있네요. 범위니까 최대 10만원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길 오전 특급 16시 아니죠? 16시는 맞는데 50만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6시는 맞는데 50만원이 아니죠. 그죠? 50만원은 소포일 때. 소포는 3일 이상 지연될 경우 10만원, 소포는 50만원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최대란 말이 좀 빠졌으니까 그것만 좀 넣어주시면 좀 더 완벽해지겠습니다. 보기가. 자, 됐습니다. 자, 34페이지죠. 자, 국내 우편물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자,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날부터 15일 맞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자, 수취 거부자의 입회를 위한 출석을 통제 막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우편물 발송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자, 손실보상은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사실이 있는 날하고 사실을 안 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게 된 날이 아니죠. 사실 알게 된 날이 아니고 사실이 있는 날, 실제로 발생한 날부터 1년입니다. 자, 결정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도 지금 4번이 답이긴 하지만 3번에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숫자는 워낙 많이 나와서 말을 이렇게 살짝 바꿔버리면은 맞는 것 같죠. 그죠? 맞는 것 같아요. 1년도 기억을 하고 있고 말을 살짝 바꿨을 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알 날이 아니라 사실이 있는 날, 즉 발생한 날부터 1년이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우편물에 손해가 발생이 또는 수취인의 과오로 인한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자, 수취하지 못했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이거는 정당 수취는 일단 해야 됩니다. 즉 물건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이제 딴소리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는 모르겠지만 글씨가 엉망이네요. 자, 정당 수취입니다. 정당 수취라는 것은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답이 2번이 되겠고, 우편물을 교부할 때 외부에 파손 적이 없고 중량 차이가 없다. 그렇죠? 파손 적이 없는데, 근데 이건 좀 억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좀 억지가 있지만 시험 부분에서 이제 뭐 억지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 뭐 천재지변, 지진이 난다든지, 자, 이랬을 때 손해 발생한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 배송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당 수치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5번입니다. 자, 손해배상 결정 청구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개월이 아니라 1년이죠. 자, 그 다음에 책임 원인에 제한 이유가 있는지. 자, 책임 원인이라는 말이 좀 어렵네요. 책임 원인. 책임 원인까지는 괜찮은데 책임 원인 제한이라니까 애매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책임의 원인, 뭐였을까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를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있는지를 따져보자 이 얘기죠. 이것도 이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죠. 질문 게시판에. 질문 게시판 아주 그냥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데 보시면은 질문하시는 분들 거의 정해져 있죠. 그죠? 근데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그래서 기초를 닦으시고 결과물을 보시고 하셔야죠. 자, 책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보자 라는 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임 원인의 제한, 이유가 있는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가 져야 되냐, 이거 따져보겠다는 얘기죠. 자, 우편물을 수취한 후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닌지, 손해배상의 제한 사유가 있는지. 자, 이것도 조금 적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의 청구 심사 사항인데 절차입니다.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 검, 그 다음에 등, 결. 이쪽은 지우겠습니다. 처, 기. 절차는 기억하셔야겠죠. 왜냐면은 순서를 물어보는 유치원 문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것들까지 기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신이라는 것은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고, 그 다음에 검사하죠. 그렇죠? 검사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네, 마지막 그 나머지 세 개는 뭐 결정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그다음에 처리, 그다음에 기타죠. 기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사항을 따져봐야 되는지. 자, 신검, 등결, 처기. 이건 뭐 순수하게 앞글자만 딴 겁니다. 근데 아셔야지 뭘 할지, 검사에서 뭘 하고, 등록에서 뭘 하고, 결정, 처리, 기타 법적 사항에는 무엇들이 있는지까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답은 1번이죠. 그래서 1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 다음 6번입니다. 6번 35페이지. 우편물의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네요. 자,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우편물은 반송불능이죠. 반송불능. 자, 이것도 이제 질문 게시판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 불능이냐? 아니, 손해배상 끝나면 우편물 돌려줘도 되지 않냐? 자, 반송불능인 이유가 뭘까요? 반송불능인 이유는 손해배상을 했다라는 것은 우편물이 쉽게 얘기해서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망가진 이거를 돌려주지 않겠다, 대신 보상해주겠다 이겁니다. 망가졌기 때문에 반송불능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청구인은 우편물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5년입니다. 5년. 기네요. 앞에서는 뭐 1년도 있었고 3년도 있었는데 손해배상은 받은 날로부터 5년이다. 자, 이것도 뭐 살짝 말을 바꿀 수 있겠죠? 숫자는 많이 나오니까 보낸
날로부터 이렇게 하면 또 틀리는 게 되겠죠. 보낸 날은 또 아닙니다. 자, 손해배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민사소송. 자, 아까 제가 6개월이라고 했나요? 3개월이라고 했죠. 3개월. 자, 고의가 없거나 과실이 크지 않더라도 직원에게 행정적인 책임을 묻는다? 안 되죠. 그럼 다 잘리죠. 이렇게 되면. 그죠? 직원 아니다. 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직원에게 물을 수 없다. 물을 수 없다가 더 정확하겠네요. 그죠? 그럼 다 잘립니다. 이러면. 하나라도 실수하면. 자, 누가 다니겠습니까? 이러면. 다 앞에서 막아주죠. 됐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7번이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그 과실이 없어도 지급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뭐 꼭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제도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차비 정도 드릴게요. 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재산 보시겠습니다. 적절한 것은이네요. 차비 정도의 개념이고, 재산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아니죠. 손실과 상관없죠. 없다고 그랬죠, 제가. 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라도 실비 전액 아니죠. 맞지 않는데 왜 줍니까?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용자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우체국에 신고하면 된다? 10일인가요? 10일? 15일입니다. 15일. 보름입니다. 보름. 15일. 그 다음에 EMS는 종추적조사, 자, 무료 발송권을 지급한다. 뭐 교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료 발송권 1회 3만원 써 있습니다. 1회 3만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만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이런 3만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사실. 근데 내다 보면 이렇게라도 냅니다. 3만원, 뭐 2만원이냐, 뭐 뭐냐 이렇게 숫자를 아주 그냥 살짝만 꽈도 그냥 틀려버리는 게 되고, 살짝만 바꿔도 맞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문제를 낼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1회 3만원짜리다 라는 것까지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죠. 4번. 15일이고 말도 안 되고 재산적인 손실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8로. 자, 그래서 오늘은 국내 우편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자, 기타 계약 및 청구고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자, 36페이지죠. 보겠습니다. 자, 청구 및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발송 준비 완료 전 청구 취급은 무료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맞습니다. 완료 전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했던 계약이라든지 어떤 청구라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계약들을 준비 완료 전이라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편 집중국 발송 이전 청구 취급은 20g 기준 요금을 받는다. 자, 20g이 아니라 25g이죠. 25g. 아, 또 숫자에서 틀렸네요. 25g. 자, 우편 집중국 발송 이후 청구 취급 반환 우편을 해송통수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해송통수 기준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검은 선 두 줄이죠.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검은 선 두 줄이 아니라 빨간색이다, 뭐 파란색이다 이러면 틀리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선 두 줄을 근 다음에 밑에다가 뭘 써야 된다? 새로운 기재사항을 적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잘못된 거니까 수취인 주소를 다시 쓴다든지, 성명이 잘못됐다면 성명을 다시 쓴다든지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두 줄 긋고 새로운 기재사항을 뭐 적으면 안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숫자는 항상 민감합니다. 숫자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2번입니다. 우편물의 청구 및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1번. 보관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 창구에서 보관하다가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보관 우편물이니까 보관하는 거죠. 정당한 수치. 뭐 뻔한 얘기고. 보관 교부지라는 게 있습니다. 보관 교부지. 뭐 이거는 제가 기본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지역입니다. 배달하기 어려운 지역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공고한다. 맞죠? 어려운 곳에다가 여기다 보관하는 거죠. 자, 우편 사서함을 신청할 경우 신분증만 있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많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신청서도 있어야 되겠고. 해주세요. 신분증 주면 된다? 아니죠. 신청서.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감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더 적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감을 대신해서 서명으로 인감을 대신해서 서명까지 가능하다.
서명 가능하다는 거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인감을 대신해서 서명 가능하다. 자, 3번이죠. 우편사서함은 일일 배달 예정물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를 우선 계약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번. 있습니다. 2번이었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우편사서함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우편사서함이란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직접?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직접 하는데 사서함 뭐가 필요합니까? 안 되죠. 주소지나 주소 변경 시에는 우편함 열쇠도 바꿔야 된다? 왜 바꿉니까? 장점이 주소지나 주거지가 바뀌었을 때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편사서함은.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개념 강의할 때, 기본서 강의할 때도 뭐 볼륨을 높여라. 그래서 뭐 안 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뭐 영화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 재밌고 그런 거에서도 그 사서함이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인다는 게 나옵니다. 그 영화에서도. 자, 바꿀 필요 없죠. 그다음에 인감은 서명으로 대신 사용할 수 없다? 서명으로 대신할 수 없다? 아니죠. 말씀드렸죠? 서명 있죠. 그렇죠? 서명을 대신할 수 있다고 2번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서함은 2인 이상 맞습니다. 답이 4번이죠. 4번. 2명 이상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2명이 된다는 건 3명도 되는 거고 3명이 되면 4명도 되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2명 이상은 안 된다. 1명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 물류입니다. 37페이지고. 자, 우편 물류는 이제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더 우선으로 하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이고,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편 물류에선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1번. 우편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우편물의 발송 순서는 특급 우편 맞습니다. 보통 등기 1번 우편 맞죠? 그래서 이거를 1, 2, 3 저는 이렇게 순위를 매겼습니다. 앞으로도 얘네들은 1, 2, 3을 매기겠습니다. 자, 특급이 먼저, 그 다음에 등기, 일반 가는 거죠. 딱 봐도 맞죠? 그죠? 특급인데,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일반 우편물을 체결한 운송 용기는 운송 송달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한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일 특급, 이게 오전 특급. 자, 우편자를 사용한다. 왜 그럴까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일반 우편물들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들어있는 건 빨리 보내야 되는 애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편물의 운송의 1순위는 국내 특급 우편물과 이길 특급 우편물이다? 아니죠. 이길 특급이 아니고 뭐냐면은 EMS입니다. EMS. 국제 특급이죠. 그죠? 국내 특급과 국제 특급. 그죠? 그래서 1순위는 국내 특급, EMS. 이길 특급이 아니죠. 사실은 국내 특급 우편물 안에 이길 특급이 들어가기도 하죠, 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2번 쓴 겁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길 특급은 아니고. 그렇죠? EMS죠, EMS. 그래서 답이 쉽게 4번이 나오겠네요. 4번. 그렇죠? 자, 2번입니다. 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네요. 자,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2인 모두 아니죠? 1인입니다. 자, 이것도 게시판에 있었습니다. 질문이. 1인 맞습니다. 1인. 2인 아닙니다. 1인. 자, 그럼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 등이 없는 경우에 일반 우편물도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한다? 일반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배달해야 되는 우편물이 따로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되는 거, 등기라든지. 자, 이런 경우 이 우편물을 어디다 하는 거다? 그 개인 우편함 있죠? 예를 들어서 뭐 305호 그 편지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넣어야죠. 거기다가. 그죠? 자, 그래서 틀렸고.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이다? 도착한 날이 아니죠? 도착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다음 날부터 10일. 자, 보관 우편물이 도착하면 도착 1분을 찍고 따로 보관한다. 네, 맞습니다. 도착 날짜죠. 도착 1분이라는 것은 도착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착 날짜를 찍고 언제 도착했다 이렇게 찍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만 맞네요. 나머지는 조금씩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으로 가보시죠. 3번.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수취인 장기 부재 시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동거인에게 배달한다? 맞죠. 동거인에게 배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취인 장기 부재 시 돌아올 날짜를, 자, 중요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나 왜 안 해주냐? 이게 아닙니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미리 신고한 경우라면 15일 이내라면 돌아온 다음 날, 그러니까 13일 날 돌아온다. 그럼 14일 날 배송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 3번 수취인이 없어 무인 우편물 함에 보관 배달할 때는 아무 때나 안 되죠.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질문 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의해야 되고 귀찮다고 그냥 냅두고 가고 이런 거 안 되죠. 동의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 특별 송달이나 보험 등기 등 수취인 직접 수령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우편물은 배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무인 우편물 보관함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수취인 동의가 필요한 3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우편물의 운송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죠? 적절한 거. 자, 보시겠습니다. 당일 특급 맞습니다. 2길 오전 특급 맞습니다. 아, 국제선편 있네요. 3순위죠. 3순위.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2길 특급 우편물 맞습니다. 등기소포 우편 맞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그죠? 2번. 2순위입니다. 특급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국내 특급은 2길 당일 특급, 2길 오전 특급, 2길 특급. 있는데 1순위인 거는 당일 특급과 2길 오전 특급. 만약에 여기에 2길 특급 있었다면 틀리는 거죠. 2순위니까. 자, 일반 통상 3순위죠. 됐죠? 3번도 틀렸고. 보통 소포 EMS가 1등급이죠. 1순위죠. 1순위. 그렇죠? 1순위. EMS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네요. 국제 특급 우편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능하다. 답이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2번.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전 도착분은 순으로 구분해서 맞습니다. 오전 도착분입니다. 어디에? 기타 집배국. 그렇죠? 그러니까 집배국에 오전 도착한다. 순으로 구분해서 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오후 도착분은 도착 당일 순으로 구분해서 다음 날 맞습니다. 자, 오전은 당일, 오후는 다음 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 취급 우편물과 보통 통상 우편물이 배달 1순위다. 자, 보통 통상 우편물이 아닙니다. 얘가 아니고 국제 항공 우편물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 배달 우편물은 국제선편 통상 우편물 중 삽장 및 엽서를 포함하는 거까지 가능하겠네요. 자, 답이 그래서 3번이다. 국제항공 우편물. 자, 배달의 순서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매긴 것처럼 뭐 순위, 운송 순위,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그 두 개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